상담에서는 상담을 받는 사람에게 살면서 기억하는 내용들 중에 가장 강렬한 초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강렬한 초기 기억이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저 역시도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첫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6살 때쯤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저녁이었고 그날 저는 유치원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침 아버지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셨고 저는 어서 빨리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아빠 하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어서 빨리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는 바깥에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오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과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잔뜩 신나 있는 저에게 왜? 라는 대답과 함께 너의 말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어린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엄마의 등 뒤로 숨어버렸죠. 아버지의 반응이 제 예상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거든요. 지금도 이 기억을 떠올리면 당황한 채 엄마 뒤로 숨는 저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느꼈던 저의 감정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어린 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 감정들을 감당하기에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죠.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이런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수치심, 슬픔, 분노, 부끄러움, 창피함, 민망함, 어이없음, 황당함 등등. 그렇지만 그때 저는 이런 감정들을 분화해서 느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약한 존재였죠. 그래서 저는 그 감정들을 소화시키지 못한 채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저의 감정을 온전하게 느끼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우울과 분노, 외로움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애를 썼던 것 뿐이죠. 소화되지 못한 감정들은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음식물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면 배탈이 날 수 있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감정들은 마음속에 남아 탈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소되지 못한 어린 시절의 기억과 감정을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상처 입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와서 그 아이를 돌봐주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러면 내면 아이는 왜 상처받은 채로 남아 있었던 걸까요?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반갑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화를 내는 상황에서 제가 느낀 감정들은 어린 제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감정들이었지만 안정된 누군가가 그런 저의 감정을 알아주고 도닥여준다면 그 감정은 거기서 해소되고 더 이상 제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작업은 사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은 그렇게 성숙한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인 척하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좋고 나쁜 것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나 짜증을 온전하게 수용받는 경험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은 해소되지 못한 채로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거나 비슷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감정을 해소시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우리는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어찌할 바를 몰라 술을 마시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다면 반드시 그 기억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을 다시 온전히 수용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기억은 더 이상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을 수용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그 경험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창시자인 프리츠 펄스는 우리 내면에 남겨진 미해결 과제가 자꾸만 우리의 의식에 떠오르는 이유는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그 뒤에는 갈증이 해소되어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도 그것을 수용하고 나면 저절로 해소가 되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감정이 아니라며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그 기억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에게 들러붙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과 감정을 온전히 수용할 때까지 이런 패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욕심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보다는 아주 조금씩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기억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느껴주고 그때 자신이 받고 싶었던 보호와 보살핌을 이제 안전한 성인이 된 여러분이 기억 속의 아이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직접 해주고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작업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내면 아이, 여러분의 과거를 만나 풀어내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리고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영향력도 작아지게 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인간 중심 상담의 창시자인 칼 로저스는 내담자를 치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조건적인 사랑에 매우 익숙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돈을 잘 벌면, 착하고 예쁘면 사랑받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죠. 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사실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외모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주도권을 주고 나 역시도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더 잘난 내가 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세로는 상처받은 과거의 기억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을 수용해 주세요. 있는 그대로의 과거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수용해 주세요. 자신의 어떤 감정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온전히 수용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연금술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마스터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 모두는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수용의 과정이야말로 그 다이아몬드의 면면을 닦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내면의 다이아몬드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감정을 수용하고 내면 아이를 치유하면 여러분의 과거 기억은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픈 경험들이 여러분을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또 다른 재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 모두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다이아몬드를 반짝반짝 빛내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치유와 성장이 함께 하시는 따뜻한 봄날 되시길 바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